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자, PK 민심입니다. 자, 심상치 않은 PK 민심 위반. 그것은 다 윤석열, 한동훈의 실언 때문이다. 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PK 쪽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PK 분위기 장난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PK 쪽 분위기가 과연 어떻다는 말인가요?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부산에서 지금까지 한 4석 정도 이렇게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낙동강 벨트, 울산 쪽에 한 2석, 그 다음에 김해 쪽에 1석, 창원 쪽에 1석, 울산 쪽에 1석. 그래가지고 대략 10석 정도를 아슬아슬 민주당이 좀 PK에서는 얻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이상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 쪽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해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산 쪽 민심이 달라진 건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부산 민심이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고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을 찝어보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실언 때문이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하지? 막말까지는 아니지만 뭐야 쟤들. 야 정말 쟤들 자격 미달이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실언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PK 민심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PK 민심 정말 흔들리고는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여기는요. 부산 해운대 갑 선거구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직계 정치검사 주진우, 이름이 똑같네 누구랑, 주진우 검사하고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출마를 해왔던 홍순헌 위원장하고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해운대 갑구는, 해운대구 갑은요, 센텀시티가 있고, 해운대 좌동, 우동, 이렇게 하는, 한마디로 아파트 단지,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해운대구가 부산의 강남이거든요. 자, 부산의 강남인 해운대에서 원래로 하자면 국힘당이 압도적으로 앞서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홍순헌 후보가 국힘당의 주진우 후보, 윤석열과 한동훈의 직계 정치검사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PK 민심을 보면은요,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점점 늘고 있고요, 열세 지역에는 격차가 줄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거는 수치로도 드러나요. 부산 경남 쪽의 언론사들, 이쪽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하루 다르게 민주당 쪽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앞서는 곳은 더 앞서고 엇비슷했던 곳은 민주당 우세로 넘어가고 있고 민주당이 조금 뒤처진 데는 격차가 확 줄어들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자, 해운대 갑 민주당이 43%, 국힘당 주진우, 윤석열의 직계입니다. 39%가 나와요. 자, 얼마 전까지는 국힘당의 주진우, 윤석열 직계 정치검사, 주진우가 51.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홍순헌 후보는 41.9%. 예. 10% 이상 뒤졌습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4% 정도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와요. 저는 이 해운대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분위기 바뀌었구나. 자, 부산 남구입니다. 부산 남구 여기 같은 경우에도요. 민주당 박재호 의원, 현역 의원이죠. 국힘당의 박수정 의원, 이 두 사람이 현역 대 현역으로 붙었는데 박재호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2%의 아주 작은 격차이지만 어쨌거나 앞서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자, 여기도 며칠 전,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박재우 후보가 뒤지고 있었습니다. 5% 정도. 근데 지금 2% 앞서고 있는 거예요. 뒤집었지. 역전한 거죠.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부산 연제구입니다. 김희정 후보와 노정현 후보. 김희정 후보가 국힘당이에요. 그리고 노정현 후보가 진보당입니다.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국민 경선을 했어요. 국민 경선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여세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김희정 후보는 바로 이 연제에서 2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김희정 후보가 38.3%, 노정현 후보가 47.6%, 9%가량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겁니다. 오, 진보당이 국힘당을 앞서고 있다고, 부산에서. 자, 여기는요, 부산 북구갑입니다. 전재수 의원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붙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전재수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사하갑인데요. 최인호 의원과 이성건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이 맞붙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최인호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그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4군데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는 거 보셨죠? 자, 그리고 이 5군데를 보세요. 아슬아슬한 차이, 적게는 0.5%, 많게는 4% 차이로 바짝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부산 진갑의 서은숙, 부산 북구 을의 정명희, 부산 강성의 변성환, 부산 사상의 배재정, 부산 기장의 최태경, 이분들이요, 지금 5% 안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서은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1% 혹은 0.5% 이런 차이, 간발의 차이입니다.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른바 샤이 진보가 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5% 미만으로 차이가 나면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부산 분위기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지역구, 그 다음에 진보당이 앞서고 있는 지역구 모두 합쳐가지고 5곳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갑, 그 다음에 부산 남구, 부산 연제구, 부산 북구 갑, 그 다음에 부산 사하 을, 이렇게 5군데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뒤지고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지금 거의 다 따라붙은 1% 이 정도 차이로 따라붙은 데가 하나, 둘, 셋, 넷, 5군데입니다. 10군데예요. 부산의 25개 선거구 중에서, 이번에 24개가 됐구나. 24개 선거구 중에서 절반 정도가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곳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그대로 가면은 민주당, 제가 볼 때 부산에서 7, 8석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지금까지 역대 최다가 될 겁니다. 자, 김해도 마찬가지예요. 김해도 보면은 민주당 김정우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자, 부산 경산 양산도 마찬가지죠. 김두관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경남 진해 같은 경우에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국힘당 후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에서는 허성무 후보가 국힘당 강기훈 후보, 녹색정의당 여영구 후보를 앞지르고 있어요. 자, 엄청 여러 군데다, 그죠? 자, 총 몇 군데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총 14군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서고 있는 곳만 9곳이고요. 비슷하게 가는 곳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꽤 많아요. 부산, 경남에서 이런 현상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되게 분위기가 다른 거죠. 즉, 부산, 경남 지역이 들썩거리고 있다. 부산이 디비지고 있다. PK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PK가 왜 이렇게 들썩이느냐? 왜 바뀌고 있느냐? 갑자기 이렇게 민심이 급변하는 이유가 뭐냐? 민심이 급변하는 이유는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실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민주당은 대파의 힘을 보고 있다.
대파가 있었기 때문에, 대파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엄청난 지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대파의 힘입니다. 부산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부산 명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부산 강서구인데요. 부산 강서구는 오래전부터 파 생산지였어요. 부산 강서에는 이 파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파 재배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모른다 싶으면 그 일선 지역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산 쪽에서는 그 많은 농산물 중에서도 이 대파, 파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한 트리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 뭐 875원이면 뭐 합리적 이 말을 듣고는 부산 시민 누구든 간에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엑스포 말아먹은 것 때문에 열받는데 대파 가격도 몰라? 그런 거죠. 대파 가격 875원이면 합리적이다. 이 말이 부산 시민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든 거죠. 이게 부산 시민을 분노하게 만든 첫 번째 트리거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트리거는 뭐냐? 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심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최수근 상병 사건입니다.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조그만 사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조그만 사건, 최수근 상병 사건은 조그만 사건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MBC 보도로 나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발끈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조그만 사건이라고? 대한민국에서요, 군대는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중요한 뇌관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군대에 군 복무하면서 한두 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거나 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위기 순간, 위기 일발의 순간 겪어보지 않은 분들 없을 겁니다. 정훈 장교로 비교적 편하게 군 생활을 했다는 저 역시 내가 죽을 뻔했구나 라고 가슴을 쓸어내는 일이 한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으로 특히 GOP나 이게 최전방에 계셨던 분들은 꽤 여러 번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혹은 내 가족이 죽었는데 조그만 사건으로 취급당한다?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죠. 원래요, 비전투 손실이 발생하면은 사단장도 책임을 집니다. 사단장이 지휘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단장이 일선 부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아서 사고가 생긴 거라면, 이번 거 같이 최수근 상병처럼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라면 사단장 책임져야죠. 그 절대 조그만 사고 아닙니다. 군대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조그만 사고가 됩니까? 그리고요, 제가 정훈 장교로 있으면서 사망사고는 절대 작은 사고 아니다 라는 교육을 여러 차례 받습니다. 왜?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사고는요, 의문사로 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장례에 협조하는 유족도요, 뭐 하나 갑자기 욱 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이 의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실제로 의문사로 보일 만한 그런 여지들도 적지 않고요. 따라서 조그만 사고라는 식으로 대했다가는 큰일 난다 라는 게 각급 지휘관, 정훈장교, 인사장교들한테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조그만 사고라고요? 부산 경남 쪽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더 불편하게 와 닿았던 걸로 보여요. 아마 부산 경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세월호 참사는 수학여행 가다가 생긴 사고고 이태원 참사는 누가 가라 그랬냐? 놀러간 니들이 잘못이지. 그리고 최상병 사고는 조그만 사고다. 그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에서 툭하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상관없다? 그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역 민심을 많이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나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10월에 그 부산 그 국제영화제 끝나고 나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불꽃축제를 합니다. 불꽃축제 하면요, 그 광안리 백사장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리거든요. 진짜 그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날 가능성도 사실 배제 못합니다. 특히 이 백사장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 하나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대형 참사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아슬아슬한 순간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부산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고를 눈앞에서 보았거나 아니면 당했거나 전해 들었을 겁니다. 즉, 나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뭐라고? 그거 누가 거기 가라 그랬니? 조그만 사고지.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많죠. 특히 뭐 하나가 기분 나쁘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막 연속 반응을 이런 것 같은데, 한동훈 말하는 꼬라지가 너무 싸가지 없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한동훈 말 잘한다 이렇게 하더니 요새는 저거는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싸가지 없제. 저거 우리 동네에서 저렇게 하고 있었으면, 내 친구가 저런 식으로 말했으면 한 대 얻어 터지지 않았겠나. 누구 하면 졸라게 얻어 터졌을 거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면서 부산 경남 지역의 민심을 뒤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 말 맞다나 디비지고 있는 겁니다. 네.